네, 김성환 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네, 8년 전 알 수 없는 폐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억하실 텐데 오늘 검찰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업체들에 대해서 재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2011년 벌써 8년 전입니다. 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들을까요? 그 가습기 살균제의 어떤 유해성 문제가 처음으로 논란이 됐던 게 2011년 8월이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 판매가 시작됐던 건 1994년도부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 17년 동안 아무런 제지 없이 판매를 한 1,000만 병 가까이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부가 조사를 해서 6개월 뒤에 이제 판매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미 뭐 굉장히 많은 많은 것들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한 6천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337명에 달하는 이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8년이 지난 지금 다시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사람들이 뭐 끝난 거 아니었어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2016년도에 사실은 그 일부, 그러니까 옥시 제품을 사용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묻긴 했는데 그 네.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는 그 원료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은 책임이 면하지게 됐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었고 그래서 2017년도에 대통령이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2017년 12월에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제대로 된 그 처벌을 해야 된다. 결국 이 가습기 살균제라고 하는 건 사회적 참사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서 재조사를 2018년 12월부터 했었었고요. 네. 그래서 8개월 만에 좀 정리가 된 겁니다. 네, 오늘 34명이 기소가 됐고 그 검찰 수사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CMIT, 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6개 업체 임직원 1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하고 독성 물질인 THMG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에 관여하거나 책임이 있는 직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서 CMIT, 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기업 임직원들의 과실과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고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 과정에서 독성 물질인 THMG의 독성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한 과실을 확인하였으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 임직원과 공무원 등을 엄단하였습니다. 네, SK 애경 임직원 34명 그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을 때 그때의 독성 물질은 지금하고 달랐던 겁니다. 네. 그때는 PHG하고 PHMG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확인이 됐고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옥시싹싹이라고 하는 제품이 주 타겟이 됐던 거예요. 이번엔 다른 제품이죠. 네, 이제는 독성 물질이 전혀 다른 부분에 얘기가 된 겁니다. 그게 MIT하고 CMIT라고 하는 네, 독성 물질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네, 물질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SK 케미칼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산을 했고, 그리고 이마트에서 이제 판매가 됐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조사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독성 물질의 확인이 이번에 이루어졌고,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까지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34명을 추가로 기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저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인데 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그 피해를 입고도 옥시 등의 제품을 쓴 그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았지만 그 SK 케미칼 원료 이번에 그 애경에서 만든 제품 가습기 메이트를 쓴 피해자들은 보상을 못 받고 있었는데 그분들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은 그거 다 보상받았지 않았어? 다 나라에서 해줬다고 하던데 이렇게 알고들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도 똑같은 가습기 피해자라고 정부에서 인정을 했는데 왜 지금 저희가 뒷전에 있는 상황인지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CMIT라고 하는 것하고 MIT라고 하는 성분이 사실은 이제 그 독성 물질 분류가 돼야 되는데 2016년도에는 그게 독성 물질인지에 대해서 정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애경산업 그 사람들이 처벌을 안 받았던 그렇죠.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 만들었던 그 제품이
가습기 살균제에 쓰일 걸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처벌을 피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제품들을 썼다라고 얘기되어지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럼 보상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제 기소가 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보상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네. 벌써 8년이나 된 사건이라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2011년 산모 5명이 미확인 폐질환으로 숨졌습니다. 모두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됐는데요. 보건당국은 같은 해 8월 이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집단에서 폐 손상이 발생할 확률이 사용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서 약 47배 이상으로 오히려 애를 잘 키우려고 했는데 그 가습기 살균제를 부어서 내 아이들을 오히려 그렇게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엄청난 그런 어떤 그 자괴감이나 죄책감 같은 것. 네, 당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이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업체를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는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수사는 시작되지도 못하다가 2014년 8월이죠.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폐질환의 원인을 가습기 살균제로 결론 지었고요. 그해 11월에 법원은 옥시,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8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피해 배상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이 피해자들을 청와대에 직접 초대해서 면담하고 대통령으로서 직접 사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들과 제조 기업 간의 개인적인 법률 관계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구제에 미흡했고 또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 3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이후에 지난해 12월 11일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직권조사를 의결하면서 올해 1월 검찰이 2차 수사를 착수했고요. 오늘 재수사 결과를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 참사로까지 규정을 하고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도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조물책임법상 보면요,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 제품을 저도 쓴 적이 있고 기억이 네, 나지만 저도 쓴 것 같아요. 예, 제가 영수증을 보관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이상 증상을 발견했을 때 병원 가서 치료를 받은 그런 증거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보통 폐 같은 경우에는 침묵의 장기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본인의 자합 증상이 모르죠.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다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피해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나온 사람 중에서 한 12% 정도만 지금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시 싹싹이라고 하는 제품만 피해자로 이제 그 제품을 사용한 사람만 피해자로 인정이 됐고 가습기메이트라고 하는 건 이번에 검찰이 새로 이제 확인을 한 것이니까 네. 가습기메이트 부분도 만약에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에 이제 피해자 범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피해 구제를 받는 사람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또 등급이 나눠진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1등급에서부터 4등급까지 나눠져 있는데요. 네. 지금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중증 폐질환하고 그다음에 천식 그리고 아동이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1, 2등급은 피해 구제라고 해서 정부에서 피해자로 인정하고 또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이제 피해자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그 다음에 구제 개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게 3, 4등급인데요. 네. 3, 4등급은 공식적인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3,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출연금을 통해서 피해 일부를 보상받는 이런 형태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3, 4등급이라 할지라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간질 증상이 있는 신경계 질환이라든가
안질환 그리고 피부 질환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피해 범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지금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더라도 이렇게 지원책이 현실과 좀 동떨어져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간병비를 카드로 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카드 영수증 있어야 된대요. 간병비도 석 달 넘게 쓰고 있는데 일단 청구를 하나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또 다른 피해자 김희주 씨는 올해 1월에 그 검사 결과 폐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 거 석 달이 지나서야 통보받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폐암 1기였습니다. 환경보건센터에서 검사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3개월 단위로 정리를 하다가 이상이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준다고. 네, 지난 6월인가요? 이 비현실적인 요양생활수당 이런 정부 지원 피해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전부 다 그 치료비가 전액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네. 뭐 수액이나 영양제 같은 보조 치료제에 대해서는 자비로 이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간병비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간병이 필요해도 절반 정도만 지급을 한다던가 네. 임의적으로 삭감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특히 아까 그 마지막에 보았던 화면에서 김희주 씨 같은 경우처럼 그 아이의 사망한 다음에 통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성금을 그때 당시 많이 모았었는데 성금 나눠주는 방식 자체도 또 사실 비현실적이어서 실제 피해자들을 2번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좀 어떻게 해야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 대책들이?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이원화되어 있는 그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나 등급제 같은 것들을 하나로 이제 좀 통일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네. 또 실질적으로 그 치료비 지급과 같은 것들을 조금 좀 대폭 좀 폭을 넓혀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검사 인원이 많아서 지금 엄청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조금 빨리빨리 해서 실질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내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8년이나 우리 사회를 이렇게 아픔을 남겼다고 봐야 되는데 무엇을 남겼다, 어떤 메시지를 줬다 이렇게 보세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걸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네. 있고요. 2011년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반쪽 조사밖에 안 됐다는 게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동안에 지금 한 8년 정도를 피해자들이 계속 고통받았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고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입장을 좀 바꿔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이런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졌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네. 앞서 제조물 책임법 언급을 제가 했지만 피해자가 피해 책임을 다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법적 미비점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또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점검하고. 예. 네, 또 하나 좀 여기서 좀 포인트는요. 네. 가습기 살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해자 중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피해자 중심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들은 좀 도외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래서 피해자들의 마음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성원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